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요, 주식 투자 원칙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증시 토크에서 시리즈로 다루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제 블로그와 카페에 칼럼을 아침에 일찍 올려놨고요. 자, 그것을 제가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예, 요약집? 예, 자료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른 날의 유튜브 증시 토크와는 달리 조금은 다른 양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조금 틀리죠? 예, 오늘 틀려진 모습 보시고요. 예, 답글로, 어떻게 느낌이 어떠셨는지, 혹은 예, 어떻게 조금 더 영상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답글로 좋은 말씀 남겨주시면요, 제가 참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청자님 중에 한 분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제목은 조금 전에 언급드린 바와 같이 주식 투자 원칙의 정립 제2편, 예, 입니다. 자, 바로 자산 배분 전략과 이 자산 배분 전략이 모든 투자 전략의 초석이 된다라는 주제로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 자, 제가 이 증시 토크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그런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만큼 자산 배분 전략이 중요하고, 적어도 이것만 준비를 해도 투자에 있어서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하나 나왔습니다. 조금 예, 생뚱맞은 좀 그림일 수도 있어요. 자, 수영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왜 수영하는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느냐. 자,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가을부터 열심히 수영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배우기 시작했는데, 자, 이 수영을 하는 데 있어서 배우는 과정에 보면요, 이 팔 동작을 먼저 배우지 않고요, 발 킥부터 먼저 배웁니다. 자, 이 발 킥 동작만 배우면, 자, 어떤 영법도, 예, 팔 하지 않아도 대충 느리더라도 얼추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킥판이라고 해서 앞에 이렇게 잡는 거 있죠? 그거 잡고, 예, 발만 와라 이렇게 굴르기만 해도 자유형을 할 수 있고, 개구리처럼 펄짝펄짝, 예, 하기만 해도 평형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자산 배분 전략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라 그럴까, 어떤 현란한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발킥처럼, 예, 단순하게만 하더라도, 예, 단순한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의 세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자산 배분 전략을 팔동작하고 섞어가지고, 예, 새로운 어떤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기도 해요. 수영 강습 이렇게 보면요, 재밌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배영을 하는데 다리 동작은 깨구리, 평영을 하기도 하고, 팔 동작은 평영 발차기를 하는데 발차기는 저병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처럼 자산 배분 전략도 그 자체만으로도 최소한 앞으로 나가는 힘이 되고, 혹은 다른 전략과 섞어서 새로운 개념의 전략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 전략이 잡히게 되면요, 자, 모멘텀이든 가치 투자 전략이든 믹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전략이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무한에 가까운 전략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 전략을 우리가 관과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자산 배분 전략을 쓰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예.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자산 배분 전략은 수영에서 발차기 킥과 같은데, 킥 연습도 하지 않고
팔만 자유형하고 팔만 개구리 헤엄하고 팔만 접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서는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물속으로 꼬록꼬록꼬록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우리 기본적인 자산 배분 전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산 배분 전략이 무한에 가까운 가지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언급드리는 세 가지, 예, 큰 기준 생각을 하시면서, 아, 요런 게 있구나, 아, 내가 몰랐네 라든가, 아,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것을 마음에 기억을 하시면요, 앞으로 이어질 자, 투자 원칙 만들기 시리즈에서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자산 배분 전략은요, 자, 비율 전략입니다. 비율 전략. 예, 비율 전략은 제가 증시 토크에서 종종 언급드렸던 그 전략입니다. 이게 가장 심플하고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저 초등학교 저학년도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뭐 현란한 기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케이크, 맛있는 동그란 케이크를 반 자른다든가, 뭐 3등분해서 자른다든가, 그 비율만 맞춰주면 되는 게 바로 저 비율 전략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드렸던 게 바로 50대 50 전략이죠. 예, 위험자산 절반, 안전자산 절반에 투자를 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입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은근히 거대 자금에서도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이 50대 50 전략입니다. 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대표적으로 자, 일본의 공적 연금이 이 50대 50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일단 50대 50 전략을 사용해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탁 나누고, 그리고 위아래로 나눠서 국내, 해외 자산으로 또 나눕니다. 그러면은 해외 위험, 해외 안전, 국내 안전, 국내 위험 자산, 이렇게 네 등분이 되게 되죠. 이것도 이제 비율 전략을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삼척동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앞서 언급드렸던 50대 50 전략을 1987년 말부터 해서 2018년까지 31년간 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자, 87년 말에 100으로 시작했던 자, 50대 50 전략은 종합주가지수보다 그 성과가 2배 이상 높은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락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절반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활용해서 뭐 어떤 분은 나는 좀 더 공격적이다 그러면 7대 3, 70대 30, 나는 좀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 뭐 30대 70,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나이를 이용한 안전자산 비중 전략을 활용을 해서요, 뭐 예를 들어서 50대다 그러면 50대 50 전략으로 갔다가 나 60대가 됐어 그러면 안전자산 60%, 그리고 위험자산 40%, 내가 70대가 됐다 그러면 안전자산 70%, 기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응용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이제 단순하게 비율을 이용한 자산 배분 전략인데요. 두 번째로는 가치를 활용한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이 가치를 활용한 자산 배분 전략은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자,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서 고평가된 시장에서는 주식 비중을 낮추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입니다. 저평가된 시장에서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자, 시장 밸류에이션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세계 주요 증권 거래소들은 자, 홈페이지에 통계 자료로 한눈에 쉽게 보여주고 있고 엑셀로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쉽게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이론현금 비중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시장 밸류에이션을 측정한 자산 배분 전략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방법은 아니지만 자,
이제 2년 전 일이네요. 2017년 11월에 이론현금 비중, 배당 수익률과 금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다라는 저의 칼럼에서 예, 시장 배당 수익률을 시장 금리로 나누어서 시장 금리보다 열등하게 배당 수익률이 크게 낮을 때는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고, 반대로 시장 금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거나 배당 수익률이 시장 금리에 근접하면 위험 자산을 높이는 예,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한번 그 87년 말부터 해서 최근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자, 보시는 바처럼 이 파란색 막대기입니다. 예, 배당 금리 활용 자산 배분 전략 모델입니다. 자, 주가 지수보다 월등히 앞섭니다. 왜냐하면은 자, 2000년 이전에는 배당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시장 금리 대비해서 안전자산 비중이 높았고요. 그 이후에는 점점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확 벌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50대 50 전략과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는 듯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예, 월등한 성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예, 가치 기준을 이용한 자산 배분 전략, 예, 장점을 이 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예, 단점이 있습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 가치를 이용한 자산 배분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이 밸류 트랩에 빠져서 하락세가 지속되거나 또는 반대로 고평가된 시장인 줄 알았는데 계속 상승할 경우에는 자,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점도 장점, 단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산 배분 전략은 모멘텀을 활용한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자, 이 모멘텀 전략은요, 조금은 뭐랄까 자산 배분 전략보다는 하위 개념으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모멘텀 개념은 한편으로는 큰 자산 배분 전략의 안전자산, 위험자산을 구분하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러프하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기술적 지표를 이용해서 시그널을 냈을 때 예, 100% 주식, 100% 현금 뭐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이렇게 시그널을 내지 않습니까? 요것도 하나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멘텀 방식은 저런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멘텀 스코어 방식이라고 하는 예, 방식도 있습니다. 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뜨르륵 해서 12개월까지의 모멘텀 점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평균을 해서 모멘텀 이 값만, 평균 값만큼 주식 비중을 설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게요. 자, 이 방식으로 사용해서 이제 절대 모멘텀을 구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투자 대상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상대 모멘텀을 구해서 예, 자산 배분 전략을 자산 단위로 왔다 갔다, 어떤 뭐 해외 자산, 국내 자산 이렇게 비중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모멘텀하고 상대 듀얼 모멘텀이라고 해서 상대 모멘텀과 절대 모멘텀을 합친 그러한 개념도 예, 존재합니다. 이 모멘텀 방식도요, 이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건 가격 기준으로 한 모멘텀 방식이고, 어떤 경제 지표를 활용한 예, 자산 배분 전략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증시 토크에서 전에 한번 다뤄드린 바 있던 경기 선행 지수의 터닝 업, 터닝 다운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 매매 시그널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멘텀 방식을 이용한 결과는 어땠을까? 뭐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모멘텀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장점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 시장이 꺾였네 했을 때 팔고 시장이 돌아섰네 했을 때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매매 시그널이 혹은 투자 비중 조절이 전개됩니다. 자, 그런데 단점은 횡보장이 지속되게 되면요, 이게 페이크 신호, 속임수 신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자칫 연속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너무 많은 변수를 추가해서 과최적화의 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과최적화 논란에 들어가면요, 예, 너무 과거 데이터로만 화려한 성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자, 어쨌거나 모멘텀을 활용한 자산 배분 전략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멘텀 스코어 방식을 활용한 안전자산과 주식 비중을 활용한 도표를 제가 HTS에서 구현을 해봤습니다. 요것은 이제 제가 지난 그 2018년 2월 26일작을 모멘텀 스코어 방식의 자산 배분 전략을 HTS에서 구현해보다라는 증시 토크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요 화면은 이제 증권사 HTS의 차트 화면입니다. 거기서 이제 일단은 모멘텀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 지표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서 1에 있게 되면 이건 100% 주식이고 0에 있게 되면 이건 100% 현금입니다. 이 중간 과정은 그 위치만큼의 퍼센트로 주식을 보유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는 어땠느냐? 1985년 중반부터 시그널이 발생을 해서 최근까지 제법 높은 성과예요. 예. 25배.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종합주가 지수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는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하락할 때 버텨주고, 왜냐하면 시그널이 아웃되면서 자, 안전자산 비중이 월등히 높아지고 주식자산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횡보장에서는 페이크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지난 2010년대부터 해서 한 5, 6년 동안 이 페이크 신호로 인해서 부진한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단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의 개념 위에서 세 가지 기준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더 복잡하게는 옵션의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와 같은 옵션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와 같은 동적 자산 배분 전략도 있을 수 있고, 경기 지표를 활용한 자산 배분 전략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드린 세 가지 개념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자산 배분 전략을 연구해 가시다 보면요, 여러분들만의 투자 초석, 자산 배분 전략 초석을 만드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자산 배분 전략 없이 무턱대고 매매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순간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상 누각과 같은 나쁜 성과로 끝나게 되죠. 그 이유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수영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준비 없이 팔만 휘두르는 수영하는 격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앞으로 가는 듯 하다가 꼬록꼬록꼬록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으로 이어질 저의 주식 투자 원칙 정립 시리즈와 함께 계속 좋은 투자 원칙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버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면서, 자, 제가 배경 사진으로 픽사베이에서 등산하는 외로운 등산가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운 고독한 주식 투자의 세계입니다만 저희 증시 토크와 함께 성공 투자의 길 꼭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겠습니다만 답글도 이렇게 남겨 주시면요, 참고해서 증시 토크 만드는데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좋은 주제로 증시 토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